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멘탈 코칭이라는 새로운 컨셉을 갖고 여러분들께 1화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재능과 마인드. 어떤 것이 다르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결국 재능과 마인드, 무엇이 중요하냐를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아셔야, 그래야 그 다음에 내가 왜 마인드셋이 중요하고 내가 마인드셋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건설적인 계획을 잡아갈 것이냐,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재능과 마인드, 누가 더 중요할까 한번 알아보시죠. 먼저 그러면 재능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재능은 무엇이냐면 보통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하는 것, 그것들을 우리는 흔히 재능, 탤런트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또 어떤 것도 있냐면요, 선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왜 선호하는 것이냐고 했냐면, 여러분들 재능을 우리가 찾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대다수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는 것 역시도 어찌 보면 재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게 됐다는 것은 결국엔 내가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걸 어느 정도 잘하고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내가 너무 싫어하고 내가 너무 어려운 과목들은 마음이 어때요? 선호하지 않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편식을 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내가 좋아하고 내 입맛에 맞고 내가 가장 능숙한 환경이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그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선호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능은 내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선호하는 것이겠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심리학에서는 보통 이것에 대해서 기질이다, 타고남이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MBTI 혹은 다양한 심리 검사들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나오는 지표들이 바로 이 재능에 관한 것들이죠. 내가 어떠한 기질을 타고났는지, 내가 성향적으로도 성격적으로도 내가 어떠한 것들을 좋아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을 선호하고, 이런 단순한 생각조차도 기질이거든요. 그런 기질 역시도 우리에게는 재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재능이란 것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것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분야가 있었을 때, 분야는 너무나도 다양하죠. 종목도 다양하고요. 그 분야에 있어서 내가 전공이 아니더라도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능숙하고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재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너 이 분야에 되게 재능이 있다 라고 우리가 말을 들을 때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고 이해도도 높고 능력도 있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재능은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셨다시피 여러분들 재능을 찾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실 재능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재능이란 발명이 아닌 발견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과학 시간에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발명과 발견은 이 뒤에 한자가 다르지만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발명은 무엇이죠? 새로 창조해낸 겁니다. 어찌 보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럼 발견은 무엇이냐? 뭐냐면 자연세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있었던 원리와 법칙들, 진리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학문적인 연구나 입증이나 논증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없었던 걸 만들어낸 거는 발명이고, 있었던 거를 몰랐다가, 이게 왜 그런지 몰랐다가 이해하고 그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발견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의 원리처럼요, 대부분의 과학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법칙에 대해서 밝혀내는 것, 즉 발견에 더 가까운 일들이거든요. 물론 다양한 종목이 이제는 생겨났기 때문에 창조적인 과학의 분야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결국 이 재능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처럼요? 과학 시간에 우리가 다양한 진리와 원리를 배우듯이요.
나에 대한 진리, 나에 대한 원리가 바로 이 뭐라고요? 재능이기 때문에, 타고남.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내가 발견해내지 못하면 사실상 재능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과연 나는 내 재능을 찾았을까? 내 재능을 과연 내가 잘 알고 잘 인식하고 있어서 내 재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능과 마인드,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당연히 재능보다는 마인드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재능은 특수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성질이냐면 발견해내지 못하면 내 재능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능은 어찌 보면 리스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너가 그냥 잘하는 것만 하지 말고 그냥 네가 잘하거나 네가 싫어하거나 그냥 일단 해. 일단 일을 하고 봐. 일단 전공에 노력하고 봐. 이렇게 노력에 대해서 많은 관점과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을까? 보통의 경우는 나의 재능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죠. 어떤 가정 환경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나의 재능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예를 들면 영재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영재교육. 우리나라에 흔히 말해서 서울에 특히 치중되어 있죠. 어떤 학교, 강남 8학군 이런 데 보면요, 영재교육을 시키는 아이들이 많이 진학을 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명백히 영재고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중학교에서 영재교육을 시킨 애들이 바로 그 영재고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영재고에 진학해서 영재고에 나오면 성공가도를 달리겠죠. 근데 이 영재고를 들어가는 게 마치 서울대를 들어가고 카이스트를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이 영재고는 영재를 만들어서 보내는 게 영재고일까요? 영재인 아이들을 따로 모여서 관리를 하고 더욱더 이 영재들의 능력을 배양시키는 게 목적일까요? 당연하게도 우리가 없던 IQ, 없던 지능을 살려서 영재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 재능이 천재가 아닌데 갑자기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노력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요. 마치 내가 영재가 아닌데 영재 교육을 받으면 영재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말했듯이 재능은 발명, 창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재가 아닌데 영재로 만들 수는 없어요. 분명하게도 내가 영재인 사람을 발견해서 영재고에 보내는 것이지 내가 영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죠. 과연 여러분들은 내가 잘하고 내가 얼마나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고 나의 기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냐는 것이에요. 이걸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척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재능에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훈련이 필요하죠. 왜 필요할까? 재능이라고 단순히 성공이 보장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흔히 말해서 제가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모두 경험했던 일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대학 입시나 수능이나 여러 가지 우리 공부했던 경험들은 모두 다 공유하실 텐데 우리가 공부해보면 머리 좋은 친구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수학학원 선생님으로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요, 분명히 지능도 높고 수학적 이해도도 높지만 그렇다고 점수를 잘 맞진 않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수학의 예시를 한번 드리면 굉장히 지능이 높고 이해도도 빠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너무 이해가 잘 되고 너무 쉽게 풀리니까 매번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도 매번 실수를 합니다. 어디서 실수하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내가 너무 문제 푸는 게 쉬우니까 애가 급해져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데 그냥 1번 보고 옳네? 하고 답을 찍어버리고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모두 고르시오 했는데 한 가지만 고른 것이죠. 또 3개 고르시오 했는데 2개 골라버렸다는 거죠. 혹은 문제를 어떠한 부분을 잘못 읽어서 선생님 저 이거 아는 건데 이거 문제 제가 너무 급하게 푸느라 실수했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물론 급하고 좀 진중하고 이런 것도 누군가는 기질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정신력은 노력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노력해서 내가 불편해도 열심히 집중해서 하나하나 성실히 문제에 대해서 답을 매기느냐가 어찌 보면 점수를 우리가 얻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재능이 있으면 사람은 언제나 뭐예요? 교만하고 자기를 과신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공부에서 우리가 느꼈던 경험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단지 내가 재능만 믿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 그것들이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은 많은 분들도 아실 거고 수많은 부모님들과 수많은 선생님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노력, 내가 재능이 없어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재능과 노력이 더해지면 어때요? 더욱더 빛을 발하겠죠. 그래서 결국엔 재능 역시도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재능을 꽃 피우기 전까지는 사실 재능인 줄 모를 때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발견에 속하는 게 재능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결국에는 내가 억지로라도 노력하지 않고 억지로라도 도전하면서 경험하지 않으면요, 내가 재능이 있는 줄도 모른 채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내가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내 삶에서 경험을 축적해 나가면서 내가 이런 훈련을 했었을 때 남들보다 성취가 높네, 남들보다 이해심이 더 높네,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난 이 분야에 재능이 있구나를 느끼게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멀쩡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가 편식하는 아이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단지 그냥 조그마한 흥미에 끌려서 관심에 동해서 그냥 한순간 건드려 보는 것들이 내가 재능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내가 재능이라고 그것들을 붙잡아 봤자 그 재능이 완벽히 개화할 일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명백히 아셔야 될 건 재능이 있다고 반드시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재능 역시도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인데요. 재능이 있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랑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 여러분, 재능이 있다고 성공을 하나요? 아니요, 선생님, 재능이 있으면 대부분 다 성공하지 않나요? 우리 올림픽 보자고요. 올림픽 보면 재능 있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재능 없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경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올림픽에 가보면요,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선수들이 그렇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누구예요? 뭐 끼케봐야 동메달까지라고 칩시다. 1, 2, 3위. 근데 몇백 명이, 또 전국적으로 봤었을 땐 그 몇백 명을 선발하기 위한 또 몇천 명, 몇만 명의 사람들이 한 분야에만 그렇게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노력만 해서 그 자리에 갔겠냐고요. 그런 분들도 역시 노력과 재능 둘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위를 매겼을 때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못하냐 이렇게 판가름이 난다는 건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능이 있다고 재능이 전지전능한 건 아니구나. 상대적인 거구나. 내가 갖고 있는 재능보다 남이 갖고 있는 재능이 어때요?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재능이 분명 나한테 있어서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이 세상 누구보다 뛰어나, 누구보다 위대해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너의 삶은 너가 주인공이야, 너의 삶은 너가 혼자서 열심히 너의 뜻대로 나만의 이야기를 펼쳐가. 제가 가끔 이런 말을 동기부여 드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게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명백히 아닙니다. 왜? 주인공만 보더라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아는 소설, 만화책, 영화, 드라마, 주인공은 탑 오브 더 탑입니다. 전 세계로 봤었을 때는 내노라 할 명성 있는 자고 권위 있는 자고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또는 그렇게 소개해야만 사람들이 보고요. 그렇지만 그런 영웅들, 히어로, 그런 능력 있는 주인공들 보세요. 모든 사람보다 압도적인 재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내 재능이 어떤 내가 재능 없는 분야보다 내가 더 수준이 뛰어날 수 있어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고요. 그것에 대한 말을 설명한 게 무엇이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라는 속담이 태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남들이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재능은 상대적이고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각자마다 분야의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재능으로 내 인생을 살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내가 잘해서 성공이 보장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할 텐데 그 사람보다 잘할 자신이 있냐는 것이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재능이 더 뛰어나다라고 자신이 있냐는 것입니다. 결국엔 내 인생을 계획하고 건설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능을 확신하고 재능만 믿고 살아가는 건 반드시 리스크가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고 보편적인 노력의 중요함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노력이, 저는 그래서 재능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 잘하는 거야 더 좋고, 잘하는 거야 더 좋고, 또 노력도 더 잘 되고 그렇거든요. 저 역시도 지금 잘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은 본인이 잘하는 거에 노력을 더해서 많은 성취들을 이뤄냈기 때문에 박수를 받기도 하고 존경을 받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재능을 찾아내고 그 위에 노력을 덧대시는 게 반드시 더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럼 그 노력은 어떤 노력이 노력일까요? 그것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노력은 무엇이냐? 바로 이 마인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